자, 24페이지. 자, 이제 주민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25페이지 보시면 이제 주민에 대한 개념 정의가 나와요. 일단은 주민 자체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 이들 이제 주민 그러는데, 여러분들 주소를 가진 자를 얘기할 때는 여기 보자. 자연인도 주소를 갖습니다. 법인도 주소가 있어요. 내국인도 주소가 있고 외국인 역시 주소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발간 주민 안에는 법인과 외국인을 다 포괄하는 포괄적 개념정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상 주민은 내국인, 외국인, 법인, 자연인을 다 포괄하는 포괄적 개념정의. 다 한 것 정도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 그 224페이지를 펴보시면은, 자, 거기에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주민의 권리 파트에 참정권이 있고 수익권이 있고 쟁송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고, 옆에 주민의 의무 자체를 대표하는 것들 다시 두 가지 용어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비용 부담의 의무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규칙 준수 의무 두 가지 용어로 보통 나눠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뭐 주민 부담 의무는 이제 비용 부담과 규칙을 포함한 내용들이고, 자, 거기 이제 참정권을 좀 보겠는데, 참정권은 말 그대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참정권이에요, 여러분들. 참정권인데, 근데 하나 유의할 게, 거기 이제 1번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나와요. 선거권은 만 몇 세예요? 19세. 피선거권은 만 25세. 오늘 만 25세 이상인 사람들은 인천시장이나 구청장 출마가 가능합니다. 지방의 의원 출마도 가능하고 권리게 하는 거고, 공무 단임권을 얘기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 지방자치단체 업무죠. 업무를 단임, 맡아서 수행할 수 있다 그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주민투표권이 있고, 자, 주민 발언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 정보도 좀 이따가 배우고, 주민 소환권, 주민청원권. 자, 주민청원권 자체를 얘기할 땐 여러분들 좀 지방의회 가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지방의회 가서 청원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의회 여러분들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게 주민청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이제 주민소송권을 얘기하는데, 이 주민소송권을 얘기할 때는 지방자치법상 나오고 있는 의무가 권한이 아니라 거기 공직선거 부정방지법이라고 하는 법률에서 소개하고 있는 권한이에요. 그래서 주민소송권을 얘기할 때는 소청권이지 소환권 아닙니다. 거기 선거에 한정된 권한 나왔고, 지방의회나 단체장 선거 효력에 의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정당으로 하여금 선거관리위원회 소청하는 기록 안 나오죠. 지방의 의원이라든가 단체장 선거 결과에 대해서 좀 이거 불만이 있다, 의의가 있다 그러면 어디 가세요,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하시는 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요놈은 지금 얘기한 식으로 공직선거 부정방지법이지 지방자치법령이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또 하나, 일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같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법에는 요 내용이 안 나와.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다음 중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가 아닌 것, 일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몇 번? 1번이야. 1번도 안 나온다고. 지방자치법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별도로 선거법 자체 규정토록 아예 여러분들 그 법률로 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방자치법에 선거법 자체에 근거하여 정하도록 정해놓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숙지해서 내용 좀 가져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권 자체를 얘기할 때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지방정부가 주는 각종 행정서비스 향수, 향수는 뭐야? 부여받는다 그런 말이니까. 서비스를 부여받아서 혜택을 누린다 그 표현이에요. 쟁송권 자체를 대표하는 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주민소송, 배상, 보상, 청구, 납세자 불복권이 있는데, 자, 1번의 별표 주민소송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송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 한국은 이 주민소송은 인정하고 있지만, 저 보자.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민소송 X.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민소송은 아직 도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민소송도 좀 이따 또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민소송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형태에 관한 내용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자, 이제 주민에 관한 여러분들 권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앞에 나온 게 뭐가 나왔어요? 자, 일단 주민 발안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주민 발안은 조례 제정 개폐 청구야. 주민들이 조례 제정해달라, 이거 개정해달라, 폐지해달라 하는 청구할 수 있는 권한.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 이 바로 주민 발안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주민 발안 자체를 얘기할 때는 다시 두 가지 용어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하나는 직접 발안이 있고 또 하나 간접 발안. 두 가지 용어로 나눠서 공부하는데, 자, 청구하고 확정을 구분하면 돼. 자, 일단은 주민 발안 청구 자체를 얘기할 때는 주민이 청구합니다. 직접 발안. 확정도 주민 투표로 확정이 돼. 네, 간접 발안은 주민이 청구했죠. 확정은 지방의 의결로 확정되는 것을 간접 발안이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은 요 간접 발안이야. 한국은 직접 발안이다, 간접 발안이다? 간접 발안이에요. 직접 발안이 아니에요. 알았습니까? 확정은 지방 의결로 확정이 돼. 거기 여러분들 225페이지 써보고 이제 방식의 주민 발안 직접 간접 이렇게 나왔잖아. 그거는 한국은 간접 발안이라고 얘기해서 있어요.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간접 발안에 관한 내용 자체가 그 현행 보시면은 그 밑에 주민 조례 개폐 청구가 나오죠. 이게 바로 간접 발안을 얘기하는데 우리 이제 간접 발언을 할 때 이 주민 발언할 때도 유의사항이 있어요. 일정한 주민수의 연설을 받아야 돼. 근데 연설을 묻는 것이 시험 출제에 나와.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주민수 해서 19세 이상 유권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먼저 50만 이상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 주민 총수에 어떻게 나왔어요? 100분의 1, 그 다음 70분의 1 범위내. 시군구는 어떻게 나와요? 50분의 1, 20분의 1 범위내 조례가 정하는 일정한 주민의 수의 연설을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청구한다 나와? 누구한테? 단체장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 이제 하나 유의할 게 내가 자 주민 총수로 나왔어요. 주민 투표권자 총수예요. 주민 총수야. 주민 투표권자 총수가 아니라 주민 총수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 이거 보자. 자, 제가 50만이당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 100분의 1에서 70분의 1 얘기했죠. 분모 차이가 얼마 나와? 30. 자, 그리고 시군구, 자치구 봐봐. 50분의 1, 20분의 1. 분모 차이 얼마 나와? 30. 한번 규칙을 써봐, 규칙. 아, 분모 차이 30이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총을 쏘나. 일발, 백발, 이렇게 해. 일발, 백발. 일발, 백발. 일발, 백발. 주민발안 100분의 1. 분모 70. 기초는 절반 50분의 1, 20분의 1. 외웠잖아. 그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누구한테 청구한다 그랬어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청구한다 하는 것 정도 숙제에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이건 좀 여러분들이 암기를 먼저 해두셔야 돼. 암기사항이야, 암기. 자, 이번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 주민감사 청구가 나오죠. 자, 주민감사 청구 나온 거 봐.
자, 일단 주민간 정부 자체를 얘기했던 여러분들, 거기 각조 67을 먼저 보자. 시도는 누구에게? 주무부 장관에게. 자, 그리고 시군 자치구는 누구에게? 시도지사 광역단체장한테. 그 다음 나온 거 봐. 그 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그 다음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 경우,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 경우, 이것이 지금 얘기한 주민감사 청구 대상 사유야. 이게 주민감사 청구 대상 사유라고 여러분들. 그 청구 사유 다시 봐보세요. 이건 암기할 사항이죠 여러분들. 주민감사 청구한다. 됐어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 주민감사 청구할 때도 일정한 주민수의 연설을 받아야 돼. 자, 거기 시도는 몇 명 나와? 500명. 그 다음에 50만 이상 도시는 몇 명? 300명. 그 밖에 시군구는 몇 명?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연설을 받아가지고 주민감사 청구를 하는데, 여기서 파악한 여러분들 주민 거 봐봐. 그 밖에 시군구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수 연설한 말 나와 나오죠? 이때 주민은 19세 이상을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 그 주민조례 개정 재평권 할 때는 아까 그냥 주민수 이상의 연설하고 나왔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내가 방금 얘기한 주민수의 연설을 할 때 주민은 19세 이상의 주민수의 연설이야. 19세 이상. 제가 여러분들 조례 제정 개폐 청구에서는 주민 총수라고 그랬다. 알았냐? 근데 지금 여기서 파악하고 있는 연서 자체는 틀리지. 그러니까 그거 적으라고 여러분들. 주민수 할 때 이때 주민수를 얘기할 때는 19세 이상. 주민감사 청구한다. 그러니까 주민감사 청구의 요건 자체를 얘기할 때는 거기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제한한다. 그 말 나와. 저 글 좀 가지고 가야 돼.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민감사 청구할 때는 모든 걸 또 감사 청구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민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게 있어요. 자, 각조 보세요. 각조 68. 제7조. 그건 여러분 주민투표구나. 자, 다시 올라가 보자. 거기 여러분들 주민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가 안 나왔는데 한번 적어보자 여러분들. 주민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 적어봐. 첫 번째, 개인 사생활 침해. 자, 첫 번째 제가 뭐라 해서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두 번째, 수사, 재판에 관한 사항. 수사, 재판에 관한 사항. 세 번째, 다른 기관 감사. 다른 기관이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거든요. 다른 기관 감사. 그리고 그대로 개수다. 개들이 수다를 떤다. 개수다. 개수다. 집에 있는 개들 수다 떨어 안 떨어? 집에 개 안 키워요? 여러분들 저 집에 개가 얼마나 영리한지 다시 느꼈는데, 선생님 어머님 집에 개가 한 마리 와 있어요. 개가 와 있는데 굉장히 영리해. 선생님 개를 좀 별로 안 좋아해. 개는 그냥 뭐 식용으로만 좋아하지 사실 이렇게 키우고 그런 거를 진짜 식용으로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개를 이렇게 키우고 그런 거, 특히 집안에서 키우는 건지 아주 질색팔색인데, 어머님이 이제 혼자 계시니까 이러니까 이제 개를 하나 이제 키우는데, 이놈아가 내가 지를 싫어하는 걸 알아요. 싫어하는 거 아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걔를 예뻐하는 나는 싫으면 딱 들어가서 선생님이 들어가지고 그 아파트 거실에 저기 강아지가 있으면 내가 안 들어 나가 그런다고. 그리고 그 엄마가 나가 말을 듣고. 그리고 내가 와 그러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사진을 딱 벌려. 항복선을 내 딱. 벌써 꼬리 내리고 항복선 하더라고. 그냥 이렇게 사진을 벌려. 난 그래서 놀랐어요. 어떻게 내가 나가라니까 나가고 훈련받은 것도 아니거든. 다른 사람이 나가면 안 나가. 내가 얘기하면 나가. 그러니까 걔가 영리한 게 아니야 영리한 게. 영리한 거지. 그래서 걔가 지금 예뻐지려고 그래. 그래서 그 마음을 지금 없애기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 개들도 보니까 이제 뭐 수다를 또 안 들어. 개수다. 개인사생활 침해, 수사, 다른 기관 감사. 이 세 가지는 주민검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그렇게 좀 외워서 가져갈 것. 알았습니까?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이번엔 주민투표가 나오죠. 자, 일단은 주민투표에 관한 내용들은 자, 일단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요건 나온 거 보시면은 조례가 정하는 사항 중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나오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이 가운데 조례로 정한 것, 이게 바로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된다 하는 것 정도로 먼저 가져갈 것. 자, 근데 지금 이게 주민투표할 경우에도 뭐가 필요하다? 일정한 주민수의 연서 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연서에 관한 내용이 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얼마? 20분의 1. 그리고 5분의 1 범위 안에 조례가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서명, 연서를 받아서 주민투표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외워야 되겠지. 제가 주민투표는 LG 어디 가서 한다? 25시 가서 한다. LG 25시, GS 25시 되겠죠. 그럼 20분의 1, 그 다음 뭐야? 5분의 1 범위내 조례가 정하는 일정 수의 연설을 받아가지고 주민투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좀 외워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 유의할 게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주민투표에서 요건 나온 거 있죠? 요건은 주민투표법 제14조에 나와. 거기 요건 좀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건 여러분들 어디에 나온다?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나와. 14조. 지방자치법 14조. 근데 요것만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지. 그 밑에 청구에 관한 기밖의 내용들은 주민투표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 주민투표법에서 규정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청구할 때 주민투표가 총수의 20분의 1, 5분의 1의 조례 정하는 일정한 수의 서명으로 주민투표 청구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다. 그럼 O야 X야? X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것은 요건만 규정돼 있다. 알았냐? 구체적인 대상이나 발의 요건, 발의자 이런 것들은 다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데 그 법률이 바로 뭐다? 주민투표법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와요,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것도. 이것도 내용 좀 숙지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얘기한 주민투표의 청구는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주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지방의회도 주민투표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지방의회도 주민투표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여러분들 그 지방의회에서 주민투표 청구할 때, 자, 아까 재과 출사함이 기억났나?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민투표 청구한다. 그런 말 얘기해서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그 형태가 또 한 번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밑에 보자,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장도 주민투표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청구할 때는 그 밑에 지방의 사전 동의를 받고 해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사전 동의를 받고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중앙행정기관장도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데 어떠할 경우 하냐? 폐지분합, 국가정책 수립에 대한 주민 의견 수립을 위해 단체장한테 주민투표 청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폐지분합이란 말은 이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 폐지분합은 이걸 폐지라 그래. A가 B를 먹었잖아. 그럼 B가 폐지가 된 거야. 이 치야. 치가 신설인데 거꾸로 A에서 B를 하나 띄어냈어. 이걸 신설이라고 그러는 거야. A가 없어지고 B하고 C가 됐어. 이게 분할이야. B하고 C가 없어 A가 돼서 이걸 합병이라고 그래. 폐지분합. 그럼 지금 폐지분합은 물어보자. 법인격 변경이 수반이 돼야 한다. 봐봐. 없어지고 띄어지고 없어지고 신설되고 없어지고 두 개가 만들어지고 두 개 없어지고 하나가 되고 법인격 변경이 수반돼 됩니다. 그래서 이 폐지분합을 할 거나 국가정책 수립에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단체장한테 주민투표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것까지도 내용 좀 가져가십시오. 알았냐? 근데 또 하나 가져갈 게 있어요. 그 밑에 각주 68을 보시면은 주민투표 대상에 제외가 되는 게 내용이 쭉 나오죠. 이건 이제 주민투표법에 나오는 내용이야. 투표법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 여러분들 그 1항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주 인상 이건 주민투표 대상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겠지. 인천시의 권한을 수원시에서 여러분 투표로 붙여 말이 안 돼. 말도 안 되지. 국가가 하는 일을 여러분들 주민이 주민투표로 하는 것은 국민투표가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알았죠? 그 밑에 여러분들 지방정부 예산회계 계약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과 각종 지방세 여러분들 거기에 이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지방세 공과금 부과 감면에 관한 사항 이것도 주민투표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 페이지. 사항에 행정기구 설치 비용 계획에 관한 사항 이것도 주민투표 대상이 안 돼. 또 공무원 인사 정원 등 신분과 보호에 관한 사항 이것도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 5 나온 거 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이것도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가 돼. 6항 별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항 이것도 지금 얘기한 식으로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안 된다? 제외가 된다. 이거 다 외워야 한다. 이게 이제 법률이 이게 개정된 내용이거든. 개정되기 전까지는 여기 예조 수기해가지고 예산, 조세, 수사, 행정기구 이렇게만 이용되는데 니비를 바뀌어버렸어 이게. 그래서 바뀌고 난 다음에 늘 암기하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안 돼. 더럽게 안 돼. 이건 좀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단은 봐봐. 법령에 위반한 사항, 재판 중인 사항 이건 당연히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지. 국가나 다른 단체의 권한 및 사업에 관한 사항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들. 예산 및 지방세 공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그거 아닙니다. 그 다음 B 행정기구 설치 변경 공무원 인사 신분 보수에 관한 사항
요 정도는 자료는 외우실 것 같은데. 1번과 2번은 쉬운 거니까. 그냥 외워라. 그냥 외우세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신분 보호제에 관한 사항. 여러분 인사 상관없어요. 인기 예산 이거죠. 인기 예산. 인사, 행정기구, 예산. 그렇게 하면 이어도. 다른 건 좀 여러분 알아서. 법령에 위반한다. 그러면 돼한다. 그건 안 되는 거고. 국가나 다른 자산체 권한에 관한 사항. 그것도 아니지. 그런 건 쉽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만 좀 신분보호서 이게 인사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예산, 지방세, 공과금, 부가, 감면에 관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거 인사 얘기. 인기 예산 낫겠다. 인기 예산 이렇게 두자. 이것만 외워두세요. 됐죠? 지금 여러분들 어떤 친구는 표정을 이상한 표정 지고 있어. 아, 더러워 서운 나온 친구가 이 신경질 나시 열것도 맞고 막 그런 친구가 있는데 미안해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얘가 그런 거예요.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건 뭐 그 정도 좀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러분들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시대로 2년 경과지 하는 사항도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는 내용을 어쩔 수 없이 완기를 해두셔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 좀 정리할게. 거기 각주에 보시면은 각주에 거기 밑에 뭐 2, 3, 4 보시면 4 공직선거일 전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 발의할 시간이 또 없다.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다는 걸 하나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5번은 꼭 외워도 주민투표에 붙여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 과반수 투표로 확정된다 이렇게 나오죠. 이건 이제 주민투표의 확정 방법이니까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 유효 투표수 과반수 투표로 확정. 됐습니까? 이건 좀 암기사항입니다. 암기사항. 어쩔 수 없이 암기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주민에 관한 기본적인 틀은 좀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또, 두 개 또 가져갈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225페이지. 자, 제가 지금 여태 얘기한 것은 여러분들 그 메뉴에 주민 보시면은 주민 발안과 주민 투표 뭐 쭉 얘기했는데, 거기 위에 방식 박스에 주민 소환 나오죠. 이 주민 소환에 관한 내용을 또 별도로 좀 정리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민 소환은 이제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서보다 구체적으로 명기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여기 쭉 나왔는데, 소환이란 말을 얘기할 때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선출직 공직자를 주민이 소환 불러가지고 잘라버리는 걸 얘기해요. 옷을 벗어게 하는, 불러서 면직시키는 게 아니라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강력한 통제 장치를 얘기해라. 그러면 지금 얘기한 주민 소환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민 소환 자체를 얘기할 때는 거기 보자.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가 연서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회 의원, 기타 선출직 공무원의 해직이나 의회 해산 등을 청구하는 제도를 주민 소환이라고 그러고, 현재 한국은 이제 각조 66을 보시면은 선출직 지방 공직자 해가지고, 자, 일단은 단체장 선거로 뽑잖아. 그리고 지방의 의원 선거로 뽑아 안 뽑아? 뽑죠. 이들의 위법 부당행위, 직무유기. 직무유기는 뭐야? 그죠? 직무 태만이 하는 거예요. 직무. 뭐 시장이 시장으로서 역할 안 하고 놀러만 다녀. 그 직무유기 아니야,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옆에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게 한 제도가 지금 얘기한 주민 소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런 주민 소환 기한은 거기 1776년 옆에 뭐가 나왔어요? 이게 펜실베니아 주 헌법에서부터 주민 소환 제도가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외워둬야 되겠지.
1776년 펜실베니아 주 헌법 정도는 외워야 되겠죠. 자, 그럼 이것도 일정수 이상의 여러분들 연설을 받아가지고 또 소환 청구를 해야 돼. 그래서 박스에 또 숫자가 또 나와 안 나와? 숫자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것도 또 여러분들 꼭지 돌아 안 돌아? 이것도 꼭지 도는 내용이에요. 근데 꼭지가 돌아도 또 외워야 돼. 이게 선생님 시험 문제 나왔습니까? 나왔으니까. 나왔으니까 이게 아니올 수가 없다고. 여기 보세요. 여기 주민이 있어. 자, 여러분 여기 보자. 주민에 가장 가까워 있는 사람은 사실 지방의 의원이야, 아니면 여러분들 구청장이야. 구청장. 여러분들 동네에 가면 동선 시의원, 구의원께 와서 구의원 술 먹고 그런 경우가 있어 없어? 없어? 선생님 술 먹으면 옆에 항상 시의원 앉아 있는데? 아, 선생님 진짜 농담이 아니라 술 먹다 보면 시의원 옆에 많이 있어. 아니, 나랑 같이 먹는 게 아니라 내 옆자리에서. 선생님 집에서도 옛날에 저 살던 데에서 여러분 동네에 있던 여러분 시의원이 와가지고 술 먹고 있는데 우리 마누라 소리를 자꾸 막 흔들어.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나쁘지? 이제 들어오는데 막 그런가 보다 앉았지. 왜 남자가 술 잡으니까 기분 나쁘지? 얘들 앉아 있는데 마누라하고 이제 횟집에서 회를 먹고 올라가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또 오더니 내 술 딱 들더니 한 잔 드세요. 술 주더라고. 그래서 너는 벙 떠서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술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꼭술을 또 하나잖아. 당신 뭐야?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이분 뭐 시의원인데. 당연히 시의원이건 도의건 간에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막 그랬다고. 반발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경험치니까 말들 못해. 왜 당신 건방지게 나의 술 들고 행쳐대? 내가 화냈다고. 그냥 꼭지가 돈 거지. 가뜩이나 기분 나빴는데. 사과해! 너 막 그랬다고.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엄청, 이 사람이 사과동부터가 뭐란 짓이야? 확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내가 나갔어. 내가 잘한 게 못한 게. 잘못한 거지, 여러분들. 망신을 줬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식당 그 주인이 와서 잘했다고 막 박수치고 막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술 먹고 술값 안 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번에 좀 떨어졌어요. 내가 이제 누구랑 얘기 안 하겠는데, 여러분 안다고 뭐 시의원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내 옆에 술 먹고 나하고 막 싸움질도 해야 하네. 그러니까 나랑 가장 가까운 게 하여간에 의원이야. 지방의 의원. 여러분 동네에서 술 먹다 보면 옆에 있어요. 네 얼굴 몰라서 그렇지. 시의원은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장 가깝고 그 다음이 누구야? 구청장. 그 다음이 인천시장이죠. 인천시장 얼굴 보신 분? 유정복 씨 얼굴 보신 분? 구청장 얼굴 보신 분? 지금 남구청장님 이름이 뭐예요?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럼 어떻게 남구청장을 뽑았어? 자, 그래서 여기 보자.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의 의원은 20%, 요거는 15%, 요건 10%야. 자, 그 하단 박스 봐봐. 1900 시도지사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얼마? 100분의 10, 10% 이상. 그 다음에 기초단체장은 거기 얼마? 15% 이상. 지방의 의원은 20% 이상의 연설을 받아가지고 주민 소환을 청구한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외웠지? 이거 얼마나 외우기 쉬워? 그 정도는 외워야지. 알았냐?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한 주민 소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거기다 적어놓자. 위에 주민 소환에다가 비례대표 의원, 비례대표 지방의 의원은 주민 소환 대상에서 제외가 돼. 비례대표 지방의 의원은
주민 소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가 비례대표 지방의 이원은 주민 소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안 된다? 제외가 된다. 그래서 뭐 그 정도는 이제 별도로 좀 정리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러분들 주민에 관한 기본적인 틀 내용들 그리고 아까 연서의 수까지 쭉 학습했는데 좀 힘들어도 요 정도 형태까지는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다시 226페이지에 상가로 2번. 구역 보기 합서 또 하나 있어. 그냥 할 뻔했네. 아까 제가 여러분들 다시 서브규제 224페이지를 펴보시면은 주민의 권리 파트에 참정권에 관한 내용들 뭐 주민투표, 주민발언,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 주민청원 다 얘기했고 거기 쟁송권에서 하나 가져갈게. 일본에 주민소송권 나오죠. 이 주민소송에 관한 내용을 또 별도로 가져가야 돼. 이것도 안 가져갈 수가 없어요. 자, 주민소송은 우리 여러분들 법문교재 잠깐 보자. 법문교재 811페이지. 811페이지. 법문교재 811페이지. 맨 밑에 주민소송이라고 나와. 법문교재 811페이지 맨 밑에. 자, 일단 이제 주민소송 자체를 얘기할 때는 그 청구 주체를 보시면은 맨 밑에 감사를 청구한 자라고 나오죠. 일단 주민소송은 좀 전에 주민감사 청구라는 거 아까 배워서 안 배웠어? 아까 여러분들 단체장이나 단체가 위법했다, 공익 현재 저했다 그거 아니야? 근데 그 감사 청구한 자가 주체가 되는데 감사 청구 대상에서도 다름 아닌 재무행위. 그 옆에 보시면 감사 청구 대상 중 위법한 재무행위로 나와. 위법한 재무행위. 이 재무행위를 예산 상관없고 지방재정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재정이나 예산에 대해서 여러분들 위법해서 그걸 감사 청구해서 근데 감사 청구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에는 지금 얘기한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민소송은 어떠하냐? 여보자, 관할 행정법원이야, 대법원이야? 관할 행정법원이야. 이죠. 관할 행정법원에 주민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니까 주민소송의 전제가 되는 것은 뭐다? 주민감사 청구를 전제로 한다. 이 주민감사 청구에서도 위법한 재무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이 정도는 가져가야지. 알았습니까? 여러분 한성을 넘겨봐. 나온 게 맨 위에 주민소환 해가지고 주민소환에서 나온 게 끝에 비례대표 지방의 이혼은 주민소환 대상에 제외되는 것을 거기에 정의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냐? 그래서 이제 주민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쭉 봤는데 자, 우리 법문교재 갖고 잠깐 주민의 권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10페이지 보세요. 자, 중간에 주민의 개념 파트에서 보시면은 주소를 가진 자 나왔고 세 번째 줄 자연인 법인 내국인 외기를 몽땅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라고 이 계산했어요. 했죠? 날개 OX 1번 그 표현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민의 지위가 쭉 나왔는데 쭉 내려가서 여러분들 권리, 참정권 나왔고 수익권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거기 여러분들 그 간접 참정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간접이란 말에서 왜 그런지 알지? 나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거 아니야. 그럼 나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거니까 직접이야, 간접이야? 간접이야. 그래서 간접 참정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청원, 주민발언, 주민투표, 주민소환은 직접 참정권에 들어간다고 얘기했고, 자, 옆에 주민발언 나온 거 봐. 자, 아까 필요한 주민 서명의 수 얘기했죠? 주민 정수에 아까 일발, 백발 기억나? 100분의 1, 70분의 1, 50분의 1, 21 범위 안에. 알았습니까? 누구한테 청구한다? 단체장한테 청구한다. 근데 여러분들 옆에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청구 대상에 제해서 세 가지가 나오죠. 이것도 가급적 외워두세요. 아직까지 출제 안 나왔지만 나올 개연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스스로 외워둬야 돼. 법령을 위반한다. 지방세 사용료, 부가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 설치 변경, 공공시설 설치 반대 이렇게 나왔죠.
자, 주민감사 청구 거기 500, 300, 200 나왔는데 여러분 감사원 전화번호는 532야. 감사원 전화번호는 532, 500, 300, 200. 그걸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에 정하는 일정 수의 연설을 받아가 주민감사 청구한다. 상급 단체에 감사 청구하고 감사 청구 대상에서 재해총 얘기 예산했어요. 했죠? 개수다, 개인 사생활 침해, 수사, 다른 기관 감사. 됐죠? 자, 그 밑에 여러분들 주민투표 20분의 1, 5분의 1 범위. 투표는 LG 25시 가서 한다. 기억나요? 누구한테 청구해? 단체장한테 청구한다. 근데 청구 대상에서 제외. 아까 여러분들 뭐 얘기했어요? 1번, 2번은 그냥 가져가시고 3번하고 여러분들 4번 정도는 가져가라 그랬죠? 인기 예산 기억나나? 인기 예산 기억나죠? 공무원 인사, 행정기구 설치 변경. 그리고 예산에 관한 사항. 됐습니까? 이런 것들은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그리고 아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태로 몇 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지금 얘기해서 주민투표 실시할 수 없다까지 얘기했어요. 자, 주민소송 자체를 얘기했던 여러분들 아까 전제가 되는 것은 뭐 주민감사 청구를 대상으로 한다. 근데 주민감사 청구 대상 중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위법한 재무회기. 위법한 재무회기. 근데 어디다 한다? 관할 행정법원. 그 다음 페이지 주민소환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이거 보자. 아까 지방의 얘는 몇 프로? 20%. 유권자 여기 몇 프로? 15%. 여기 뭐 몇 프로? 10% 이상의 연설을 받아가지고 자 그 다음 누구한테 소환 청구나 봐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이거 선출직 공짜 직무유기 직권 남용했을 때는 이거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알았습니까? 그 누구는 제외가 된다. 비례대표 지방의회는 제외가 된다. 이렇게 얘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봤으면 여러분들 본문교재 808페이지. 자, OX 퀴즈 1번 나온 거 봐. 지방행정의 협의의 개념은 위임행정, 단체자치. 그래서 일정한 지역 내에서 지방단체가 처리한 일련의 행정. 자, 맞죠 여러분들? 아까 광의협의 지협의 얘기했잖아. 하단에 2번. 아까 전국행정이야 지역행정이야? 지역행정. X가 돼야지. 그 다음 페이지 810. OX 1번. 지방자치 3대 구성 요소. 구역, 주민, 자치권. 맞죠? 5가 돼야 되겠고. 자, 그 밑에 지방자치에서 주민은 자연인, 법인, 내공인, 외군, 주소를 가진 자. 맞죠? 하단에 1번. 주민은 해당 단체의 이장에게 조례를 제정, 개폐, 청구. 이걸 뭐라 그래? 주민 발안권이라고 그랬죠? 자, 주민 발안 물어보자. 50만 이상 대도시는 어떻게? 주민 청소에 어떻게? 100분의 1. 분모 30평 얼마? 70분의 1. 시군구는 50분의 1. 20분의 1. 조금만 읽으면 돼. 보지 마. 여기 보자. 감사원 전화번호 몇 번? 532, 532, 500, 300, 20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일정수 연설을 받아. 감사원 전화번호 몇 번? 다른 생각 하지 말고 제발 우리 1시간 더 해야 돼. 감사원 전화번호. 표정 들여본 사람 여러분들 한 24시간 공부한 사람처럼 표정을 짓고 있어. 자, 감사원 전화번호 몇 거? 532. 여러분들 뇌 뛰어나잖아. 아니, 그러면 뇌 싱싱하잖아. 선생님 뇌는 망가졌어. 늙어가지고. 그럼 싱싱한 뇌 가지고 왜 늙은 사람 뇌 모양을 흉내내려고 그래, 이놈들아. 532, 532. 그죠? 자, 여기 보자. 물어보자. 투표는 LG 어디서 가서 한다? 25시. 어떻게 돼? 20분의 1, 5분의 1. 다 이겼잖아. 가장 가까운 지방의 의원 몇 명? 몇 프로? 20%. 여기 몇? 15%. 10% 이상의 주민수 연설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주민소환 청구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주민 소환 청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자. 주민감사 청구 대상 가운데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해서 주민소송 실시한다 그랬지? 주민소송 자체를 얘기할 땐 누구한테? 관할행정법원. 관할행정법원. 좀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물어볼 거야. 대답 못하면 머리를 다 뽑아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수치 있지? 수치 10분 드릴 테니까 12분. 응? 12분 동안 수치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서너 번만 하면 다 머릿속에 나오고. 외우세요, 여러분들. 자, 좀 쉬었다가 계속 수업 진행하겠습니다.